최윤아가 죽음까지 미끼로 던졌는데도 박민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순간 클로이는 김명희가 평생 묻어둔 이름 하나가 아델 전체를 무너뜨릴 두 번째 폭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시작했는데요. 최윤아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던진 카드가 박민준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약통과 편지, 홍영실의 눈물, 최삼식의 죄책감, 병원이라는 단어까지 모두 동원하면 박민준도 결국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이 아무리 기억을 되찾았고 아무리 백진주라는 이름에 다시 붙들렸다고 해도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는 한 번쯤 돌아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최윤아는 박민준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의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자신을 걱정하면 사랑이고 박민준이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윤아는 자기 몸과 자기 목숨을 협박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최윤아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박민준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은 백진주를 향한 죄책감과 사랑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7년 전 사고의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홍영실이 박민준의 본부장실로 뛰어들어 멱살을 잡았을 때 박민준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홍영실은 니놈이 기어이 우리 윤아를 죽이려고 라고 소리쳤고 박민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홍영실은 최윤아가 약을 먹었다고 박민준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최윤아가 죽을 생각까지 했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홍영실은 박민준의 가슴을 때리며 책임지라고 외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최윤아가 자신 때문에 다쳤다는 말만으로도 두통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박민준은 달랐습니다. 박민준은 홍영실의 울분 속에서도 묘한 빈틈을 느꼈습니다. 홍영실의 분노는 진짜였지만 그 분노가 향하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최윤아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홍영실은 박민준을 데려와 사과를 받아내기보다 최윤아의 안전부터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영실은 박민준을 끌고 최윤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박민준은 최윤아가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준비해 두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윤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홍영실은 사과를 하든 무릎을 꿇든 인간이면 도리를 해야지라고 몰아쳤습니다. 최삼식은 기억이 돌아와서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윤아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최삼식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박민준은 최삼식의 눈을 보며 거의 확신했습니다. 최삼식은 지금 최윤아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지보다 이 거짓말이 들킬까봐 더 겁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조용히 최윤아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최윤아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차피 이젠 아무런 희망도 없으니까. 7년 전 사고를 계속 조사할 거라며 내가 그 일을 계속 들추면 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죽은 백진주를 위해서 날 죽이는 거야. 그 말은 박민준에게 결정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최윤아는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박민준이 7년 전 사고를 멈추게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백진주의 이름을 다시 죽은 사람으로 밀어넣고 박민준의 진실 추적을 자기 죽음의 책임으로 바꾸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최윤아를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윤아, 내가 정말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진실을 멈추길 바랐던 거잖아. 최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홍영실은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쳤지만 박민준은 더 이상 홍영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최윤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으면 진실을 밝히고 처벌받는 게 먼저야. 넌 지금도 미안한 마음 없이 내 생각뿐인 거고. 최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국 넌 내가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해도 박민주는 고통스럽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진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난 옳은 일을 한 거니까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생각은 없어. 이런 방법은 나한테 안 통하니까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이 말은 박민준이 최유나와 완전히 끊어지는 선언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최유나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최유나의 죄책감 조작에 잡히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유나에게는 그 말이 가장 잔인한 거절로 들렸습니다. 박민준이 방을 나간 뒤 최유나는 결국 울음보다 분노를 먼저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죽겠다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박민준 넌 날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아? 넌 왜 끝까지 백진주뿐인 거냐고. 최유나는 박민준이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박민준이 백진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유나는 자신이 백진주 흉내를 내면서 박민준의 기억 없는 시간을 붙들었다고 믿었지만 진짜 백진주의 이름이 돌아오자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시간이 가짜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유나는 그 무너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유나는 다시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박민준이 백진주를 선택한다면 백진주를 괴물로 만들면 돼. 클로이가 박민준을 흔든 거라고 만들면 돼. 기억을 찾은 게 아니라 조종당한 거라고 만들면 돼. 최유나는 박민준을 되찾지 못하면 박민준의 후계자 자리라도 흔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민준이 아델그룹의 주인이 되려 한다면 죽은 백진주에게 집착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최유나는 사랑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빼앗겼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홍영실과 최삼식은 최유나의 방을 나온 뒤 서로를 탓했습니다. 최삼식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거짓말하려니 가슴이 떨려 죽겠어. 유나 안 말려도 되는 거야.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냐고. 홍영실도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영실은 딸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최유나가 정말 어느 순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위험한 선택을 할까봐 겁났습니다. 하지만 홍영실은 최유나를 말리는 대신 박민준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고 아무렇지도 않겠냐. 나도 지금 가슴이 벌렁거려 죽겠구만. 근데 어쩌겠어. 유나 저것이 박민준 저놈이 아니면 참말로 죽겠다는데. 최삼식은 답답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삼식은 최유나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유나의 눈물 앞에서는 제대로 말릴 수 없었습니다. 최삼식의 가장 큰 약점은 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약점이 앞으로 최유나 가족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최삼식은 이미 여러 번 말실수를 했고 백준기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최유나가 클로이를 공격하기 위해 움직일수록 최삼식의 과거 연결고리도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유나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죽음을 입에 올리며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차갑게 돌아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최유나는 그 흔들림을 붙잡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최유나는 백진주를 위해 7년 전 사고를 조사하는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백준기와 태미바이오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최유나를 죽이는 일로 몰아갈 것입니다. 박민준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진실이 멈추게 둘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은 불에 그을린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박민준의 기억은 멈추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진주가 살아있다는 사실, 클로이가 백진주일 가능성, 백준기 사고와 태미바이오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은 이제 박민준에게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박민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최유나, 내가 내 죄책감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나는 내 기억을 붙잡을 거야.
그 무렵 클로이는 감금되어 있는 오정란과 송근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현중과 결혼을 했지만 클로이는 아직 아델가에서 온전히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옥집사는 회장님과 사장님의 허락을 받았느냐며 클로이를 막았고, 클로이는 시어머니께 인사 오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라고 맞섰습니다. 옥집사는 단호했습니다. 결혼식만 올렸지 아직 회장님 허락도 못 받았잖아요. 얼른 돌아가세요. 그 말은 클로이에게 모욕이면서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의 아내가 되었지만 박태호와 김명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아들 내부에서는 여전히 외부인입니다. 그러나 클로이는 이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오정란이 던진 김단이라는 이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정란은 감금되어 있지만 완전히 무력해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정란은 자기 몸은 갇혔어도 말과 단서로 판을 흔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정란이 흔들고 싶은 상대는 김명희였습니다. 클로이는 오정란과 송근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의 사장을 김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송근태는 피하려 했습니다. 사기꾼 말이었어요. 알맹이 없어. 그러나 오정란은 송근태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촉으로는 분명 뭔가 있었다니까. 송근태는 불편한 얼굴로 결국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라고 했지만 오정란은 오히려 눈을 번뜩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진짜냐 가짜냐 죽었냐 살았냐가 중요해. 뭐든 써먹고 봐야지. 오정란의 말은 거칠었지만 클로이에게는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김단이가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이름이 김명의 주변에서 나왔다는 사실, 오정란이 그 이름을 김명희의 약점으로 본다는 사실이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클로이는 오정란에게 물었습니다. 김단이에 대해 알아보셨던 납골당하고 병원은요? 바로 그때 옥집사가 다시 클로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오정란은 그 순간 기민하게 다른 방식으로 단서를 던졌습니다. 내 차. 송 기사가 몰던 내 차 결혼 선물이야. 차 키는 별채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얼른 몰고. 내비게이션은 고장이라서 꼭 수리하고. 클로이는 차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에서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오정란이 직접 납골당과 병원을 말할 수 없으니 차의 이동 기록을 보라는 뜻입니다. 오정란은 갇혀 있어도 김명희를 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클로이가 가져온 단서를 바로 확인했습니다. 오정란의 차 내비게이션 기록에는 오래된 납골당과 병원, 그리고 한때 테미바이오 관계자들이 드나들었던 지역 근처 주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납골당을 확인했고 김단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사망자 명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오정란의 말이 큰 의미 없는 헛소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클로이는 기록을 다시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이것 좀 보세요. 김단이라는 사람, 제가 태어나고 이틀 뒤에 사망했어요. 제임스 리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뭐, 아깐 이것까지 못 봤는데. 왜 하필 비슷한 시기에? 클로이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백진주로서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백준기입니다.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단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출생 직후 사망 기록과 맞물린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김단이가 김명희의 과거 이름이라면 김명희는 왜 자신이 태어난 직후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했을까요? 김명희가 김단이의 신분을 이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김단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 죽은 것으로 처리되고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것일까요? 클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단이, 김명의 사장.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김명희는 그 시각 정윤정과 클로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이미 클로이가 기억을 잃은 척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클로이 때문에 아델그룹의 주인 자리를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클로이는 기억을 잃었다면서도 박현준과 결혼해 아델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김명희에게 클로이는 단순한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박민준을 흔들고
아델 안으로 들어온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정윤정은 김명희에게 보고했습니다. 클로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회사에 제출한 집 주소도 가짜더라고. 김명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집을 감추려 한다. 김명희는 클로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명희가 갑자기 어지러운 듯 비틀거렸습니다. 정윤정은 놀라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다니야, 괜찮아? 그 말은 정윤정이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아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란 순간 정윤정의 입에서 김명희의 오래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클로이가 몰래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클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명희가 김단이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서 현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명희 사장이 김단이었어? 클로이는 바로 뛰쳐나가 김명희를 몰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이제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단이라는 이름은 김명의 하나만의 약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김단이의 사망 기록이 백진주 출생 이틀 뒤라는 점, 오정란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 송근태가 죽은 사람이라고 둘러댔다는 점, 정윤정이 김명희를 단이라고 부른 점까지 모두 합치면 이건 단순한 신분 문제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백준기 사고, 태미바이오, 미옥신, 문화당 파일, 그리고 박태호와 오정란이 묻어온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클로이는 제임스 리에게 말했습니다. 김명의 사장이 김단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죽은 사람으로 기록됐는지, 왜 그 날짜가 제 출생 직후인지 확인해야 해요. 제임스 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이 김명희의 약점인지 아니면 김명희가 살아남기 위해 버린 이름인지부터 봐야 해. 클로이는 그 말에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김명희가 단순히 아델을 차지하려는 야망가라면 상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김명희가 김단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박태호와 오정란 혹은 태미바이오와 연결된 사건의 피해자라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김명희는 적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가해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일까요? 김명희는 곧 클로이가 뭔가를 들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정윤정이 자신을 다니아라고 부른 직후 김명희는 주변 공기를 읽었습니다. 김명희는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작은 시선, 작은 숨소리, 작은 침묵까지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클로이가 갑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는 정윤정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불렀어? 정윤정은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제가 놀라서 김명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클로이가 들었어. 정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단이라는 이름은 죽은 이름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사망 기록 속에 묻혀 있어야 했고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금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정란이 감금된 상태에서도 그 이름을 클로이에게 흘렸고 정윤정의 실수로 클로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클로이가 내 이름을 들었어. 아니, 내가 버린 이름을 들었어. 정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명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클로이의 동선을 확인해. 오정란 차 내비게이션, 납골당, 병원 기록까지. 클로이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 해. 김명희에게 김단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과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김명희는 김단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오래된 병원 냄새와 급하게 닫히던 문, 누군가의 피 묻은 손,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게 살고 싶으면 이 이름을 버려라고 말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김명희는 그 기억을 오래 묻어두었습니다. 김단이는 죽은 사람이어야 했고 김명희는 살아남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는다는 것은 때로 자신이 누구였는지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김명희는 박민준을 아델의 주인으로 만들겠다는 야망 속에서도 사실은
과거 김단희로 살던 시절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박태호와 오정란이 만든 판에서 짓밟힌 이름, 태미바이오 주변에서 지워진 사람들, 백준기와 연결된 어느 날의 진실이 김명희의 내면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명희는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명희는 박민준을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박민준의 기억을 덮었고 아들을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권력을 탐했습니다. 김명희는 적이면서도 피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명희는 더 위험하고 더 슬펐습니다. 오정란은 자신이 던진 단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정란은 감금된 방 안에서도 초조하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절박했습니다. 박태호가 깨어난 뒤 오정란은 권한을 잃었고 이혼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박현준마저 박태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오정란에게 남은 것은 박현준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과 김명희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증오였습니다. 오정란은 송근태에게 말했습니다. 맞지? 김명희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그 여자가 버린 이름부터 찾아야 해. 김단희. 그 이름이 김명희의 목줄이야. 송근태는 불안했습니다. 사모님, 그 이름 건드리면 우리도 다칠 수 있습니다. 오정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다칠 게 남았어? 김명희가 이혼 절차까지 밀어붙이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송근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송근태 역시 김단희라는 이름이 단순히 김명희의 약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정란이 그 이름을 꺼낼수록 박태호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정란은 지금 박태호도 김명희도 모두 흔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정란은 감금되어 있지만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단서로 전쟁을 키우는 능력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박태호도 곧 김단희라는 이름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클로이 쪽에서 오정란 사모님 차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한 정황이 있습니다. 납골당 기록도 조회된 것 같습니다. 박태호는 눈빛이 굳었습니다. 무슨 납골당? 강 실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단희라는 이름과 관련된 곳으로 보입니다. 박태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태미바이오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박태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김단희 이름이 다시 밖으로 나오면 안 돼. 태미바이오보다 먼저 막아. 강 실장은 그 말에서 확신했습니다. 김단희는 김명희만의 약점이 아닙니다. 박태호에게도 치명적인 이름입니다. 박태호가 태미바이오 다큐보다 먼저 김단희 이름을 막으라고 했다는 것은 그 이름이 아델의 더 오래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이름을 따로 기록했습니다. 김단희. 태미바이오보다 먼저 막아야 하는 이름. 백준기 사고로 가는 또 다른 문. 강 실장은 자신이 손에 쥔 파일 제목에 새로운 문서를 추가했습니다. 김단희 사망기로가 될 연결. 최윤아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기 싸움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자 최윤아는 박민준을 직접 붙잡는 대신 박민준을 흔드는 소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본부장은 기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죽은 백진주에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회사 안에서 매우 위험한 프레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박민준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상황에서 박민준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죽은 백진주의 환상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이 돌면 후계자 발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윤아는 박민준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박민준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박민준의 자리까지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홍영실은 최윤아의 말에 겁이 났지만 말리지 못했고 최삼식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최삼식은 윤아야, 그런 소문은 잘못하면 우리까지 다친다고 말했지만 최윤아는 이미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것만 내. 박민준이 백진주 때문에 날 버렸으면 나도 백진주 때문에
박민준이 무너지는 꼴을 봐야겠어. 최삼식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최윤아가 백진주라는 이름을 계속 건드리면 백준기라는 이름도 다시 나오고 결국 최삼식 자신이 감추려던 과거까지 끌려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우진은 최윤아의 자작극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정의 지시로 병원 기록과 119 신고 내역을 확인하던 정우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윤아가 실제로 섭취한 약의 양은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신고 전후의 시간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약통과 편지의 위치도 지나치게 발견되기 쉬웠습니다. 정우진은 김명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최윤아 씨 사건은 극단 선택이라기보다 연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최윤아는 박민준의 죄책감을 이용해 7년 전 사고 조사를 멈추려 했고 이제는 박민준을 불안정한 후계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에게 최윤아는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명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최윤아가 민준이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민준이를 끌고 죽으려는 거라면 내가 먼저 잘라내야겠네. 정윤정은 김명희의 얼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김명희가 누군가를 자르겠다고 말할 때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윤아는 김명희를 이용하려 했지만 곧 김명희의 칼끝이 자신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최윤아를 직접 불러 세웠습니다. 최윤아는 처음에는 눈물로 버티려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박민준이 절 너무 몰아붙였어요. 김명희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최윤아, 내가 살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민준이를 멈추게 하려고 한 일이잖아. 최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명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속죄하고 싶다면 진실을 밝히고 처벌받는 게 먼저야. 그런데 넌 지금 죽음까지 이용해서 민준이에게 죄책감을 씌웠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협박이지. 최윤아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절 이용하셨잖아요. 민준이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제게 백진주 흉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말은 김명희를 찔렀습니다. 김명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최윤아의 말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명희도 박민준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최윤아의 거짓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김명희는 그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윤아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건 내 잘못이야. 그래서 더는 같은 실수 안 해. 최윤아, 내가 민준이를 더 흔들면 내가 먼저 너를 막을 거야. 최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명희를 이용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클로이가 백진주라는 거, 박민준이 그 여자 때문에 미쳐가는 거, 제가 다 말할 거예요. 김명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집까지 태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니? 최윤아는 순간 최삼식이 말실수했던 백준기 이름을 떠올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클로이는 결국 김명희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김단이라는 이름을 바로 터뜨리지는 않더라도 김명희의 반응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클로이는 김명희와 단둘이 마주한 자리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김단이라는 이름 아세요? 김명희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클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는 곧 표정을 회복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니? 그 대답은 사실상 인정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김명희는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클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단이가 죽은 날짜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고 이틀 뒤였어요. 김명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김명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클로이, 내가 그 이름을 파헤치면 내가 찾는 백준기 사고도 함께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래도 계속할래? 클로이는 그 말에서 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김단이라는 이름은 백준기 사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희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었습니다. 김단희를 파헤치면 김명희뿐 아니라 백준기 사고에 얽힌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클로이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이 이미 있어요. 제 아빠 백준기요. 저는 더 늦기 전에 누가 그 피를 숨겼는지 알고 싶은 것뿐이에요. 김명희는 클로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적대감과 묘한 이해가 동시에 흘렀습니다. 김명희는 클로이가 단순히 아델을 탐내는 여자가 아니라 백준기의 딸로서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클로이는 김명희가 단순한 야망가가 아니라 김단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둔 상처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김명희와 클로이의 접촉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박태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적들이 서로 너무 빨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박태호는 김명희를 견제해야 했지만 동시에 김명희의 과거가 클로이 손에 넘어가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박태호는 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클로이가 김단희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확인해. 오정란 쪽이면 그 방 출입부터 막아. 강 실장은 이미 옥집사가 맡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박태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방에 갇혀도 입으로 사람을 움직여. 그 여자는 손발보다 혀가 위험해. 박태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오정란은 이미 클로이에게 차와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서를 던졌고 그 단서는 김단이라는 이름을 다시 살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이 가진 태미바이오 자료도 확인해. 다큐가 공개되기 전에 자료 흐름을 끊어.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자료까지 회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박태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봐주면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법이야. 그 말에 강 실장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박태호는 이미 박민준을 아들보다 위험한 내부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은 김명희가 최윤아를 불러 경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가 자신을 지키려는 것은 알지만 김명희의 방식은 늘 누군가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최윤아를 자르겠다는 말도 박민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 뒤에는 박민준의 후계 구도를 지키려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박민준은 김명희와 마주했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윤아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명희는 걱정했습니다. 최윤아는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너를 흔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김명희는 잠시 박민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진실을 찾는 건 막지 않을게. 하지만 아델을 포기하는 건 다시 생각해. 박민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델이 뭘 묻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어요. 김명희는 그 말 앞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기억을 덮었다면 이제는 제가 제 기억을 지키겠습니다. 김명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민준은 더 이상 김명희의 보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명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박민준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박민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의 칼을 최대한 늦게 막아주는 것뿐입니다. 박현주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박현준을 내쳤고 오정란은 갇혀 있으며 클로이는 김단희 단서와 백준기 사고를 파고들고 있고 박민준은 태미바이오 다큐를 통해 박태호와 맞서고 있습니다. 박현준은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현준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클로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박현준은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김명의 사장까지 상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김단이라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이 싸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할 겁니다.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박현준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만 약속할게요. 오정란 사모님이든 박태호 회장이든 내가 아는 걸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도 나를 거짓말 안에 버려두지 마세요. 클로이는 박현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박현준은 여전히 불안하고 자신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하고 사랑과 집착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현준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박현준은 이제 회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진실을 보려 합니다. 클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준 씨가 진실을 막지 않는다면 저도 현준 씨를 버리지 않을게요. 그 말은 박현준에게 위로이자 족쇄였습니다. 진실을 택해야 클로이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의 변화를 알게 되자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정란에게 박현준은 자신이 지켜야 할 아들이고 동시에 자신이 아들을 차지하기 위한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현준이 클로이와 진실 쪽으로 기울면 오정란은 박현준마저 잃습니다. 오정란은 송근태에게 말했습니다. 현준이가 클로이 말에 넘어가면 안 돼. 그 아이는 현준이를 사랑해서 옆에 있는 게 아니야. 백준기 복수 때문에 아델에 들어온 거야. 송근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현준 도련님이 선택해야 합니다. 오정란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선택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애야. 송근태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지켰다고 믿는 동안 도련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정란은 말을 잃었습니다. 송근태의 말은 오정란이 가장 듣기 싫은 진실이었습니다. 박현준의 출생 비밀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비밀은 오정란의 사랑이 얼마나 뒤틀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을 지켰다고 믿지만 사실은 박현준을 자신의 권력과 공포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송근태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근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언제 박현준에게 진실을 털어놓을지 오정란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김단이라는 이름은 결국 아델 안에서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정란이 흘린 단서였고 클로이가 확인한 기록이었고 정윤정의 실수였지만 이제 박태호가 막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이름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클로이에게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단희의 사망 기록은 남아있지만 병원 기록 일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보호자 서명란이 이상하게 지워져 있었고 같은 날 태미바이오 관계자의 출입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백준기가 사고 전에 확보했던 자료 중 일부에 김단이라는 이름의 이니셜로 추정되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단이가 아빠와 같은 사건을 겪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제임스 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은 백준기 대표가 김단이를 살리려고 했거나 김단이의 기록을 숨기려 했을 수도 있어. 클로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명희가 적이라면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단이라는 이름이 백준기와 연결될수록 김명희가 백준기의 적인지 백준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인지 또는 백준기와 함께 어떤 진실을 숨겨야 했던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클로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김명의 사장이 아빠를 죽인 쪽인지 아니면 아빠처럼 박태호에게 이용당한 사람인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최윤아는 결국 첫 번째 소문을 흘렸습니다. 박민준이 기억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백진주에게 집착해 판단력을 잃고 있다는 식의 말이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과 주변 관계자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본부장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백진주 이름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던데요. 최윤아 씨가 그렇게 된 것도 박민준 본부장이 백진주 일에 미쳐서라던데요. 이런 말들이 퍼지자 김명희는 분노했습니다. 박태호 역시 이 소문을 이용할 가능성을 봤습니다. 박민준을 완전히 내칠 수는 없지만 박민준이 지나치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후계자 발표를 보류하고 정신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박태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윤아가 멍청하게 불을 지르긴 했지만 불길은 쓸 수 있어.
박태호는 박민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회사 안에 내 상태를 걱정하는 말이 돈다. 후계자 발표 전에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줘야 해. 박민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불안정해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태미바이오를 계속 들출까봐 걱정하시는 겁니까? 박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민준은 이제 박태호의 말 속 의도를 피하지 않고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델을 흔드는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날뛰는 사람들이다. 박민준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델이 흔들릴까봐 사람이 죽은 이유도 묻어야 합니까? 그 말에 박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클로이는 김명희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명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클로이, 내가 김단희를 파헤치면 박태호도 움직이고 오정란도 움직이고 내가 찾는 백준기 사고도 더 위험해져. 클로이는 물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왜 숨겼어요? 김단희라는 이름을 왜 죽은 사람으로 남겨뒀어요? 김명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죽어야 할 때가 있어. 클로이는 그 말의 의미를 곧장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 안에 거짓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명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됐고 내 아버지 백준기와도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그 문을 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다칠 수 있어. 클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쳤어요. 아빠는 죽었고 저는 백진주라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고 박민주는 기억을 잃고 살았어요. 더 다칠까봐 멈추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해요. 김명희는 클로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슬픔을 보였습니다. 백준기 딸답구나. 클로이는 그 말에 굳었습니다. 김명희가 백준기를 단순한 사건 관계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는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빠를 아셨어요? 김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다음 비밀을 남겼습니다. 박민주는 최윤아의 소문을 정면으로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최윤아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팀과 내부감사팀에 최윤아의 자작극과 허위 소문 유포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박민주는 정우진이 확보한 병원 기록과 신고 시간, 약물 섭취량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걸 공개하면 최윤아 씨 쪽이 크게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최삼식 씨가 더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최삼식 씨가 급해지면 말실수도 더 나오겠죠. 박민주는 이제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윤아를 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윤아 가족이 7년 전 사고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삼식이 자꾸 백준기 이름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민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윤아의 거짓말은 막되 최삼식 씨를 완전히 몰아붙이진 마세요. 사람은 도망갈 길이 조금 남아있어야 입을 엽니다. 정우진은 박민준을 새롭게 봤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박민준은 감정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날카롭게 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은 박태호와 김명애, 박민준, 클로이, 오정란 사이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하며 점점 더 위험한 중심에 서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박태호에게는 태미바이오와 김단희 단서를 맡겠다고 보고했고 김명희에게는 최윤아 자작극과 클로이 동선을 일부 전달했으며 자신만의 보관함에는 더 많은 파일을 따로 모았습니다. 강 실장은 아직 누구 편인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진실을 언제 꺼내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강 실장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 실장님, 김단희 파일 갖고 계시죠? 태미바이오보다 먼저 그 이름이 터질 겁니다. 강 실장은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파일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임스 리 쪽인지 김명애 쪽인지 아니면 오정란이 숨겨둔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실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기록을 쥔 사람이 아니라 기록에 쫓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정란은 자신이 갇힌 방에서 박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단희 이름 당신도 무섭지? 김명희가 당신을 구한 것 같아. 아니, 그 여자는 당신보다 오래 기다렸어. 박태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오정란은 박태호의 약점을 건드리는 법을 압니다. 박태호는 김명희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고 김단희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자 김명희가 무엇을 노리는지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는 생각했습니다. 김명희가 자신을 깨운 이유가 단순히 박민준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단희로 살던 과거의 복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김명희는 아델의 반이 아니라 아델 전체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박민준을 지키기 위한 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태호는 강 실장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김명희가 김단희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지도 확인해. 그 여자도 믿지 마.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호는 오정란을 가둬두고도 오정란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정란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오정란은 감금되어도 의심을 심을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제임스 리와 함께 김단희의 병원 기록을 더 깊이 확인했습니다. 사망 기록은 존재하지만 당시 신원 확인 절차가 부실했고 사망 진단서에 적힌 담당 의료진 중 한 명이 테미바이오 연구 자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또 김단희가 사망한 날과 비슷한 시기에 백준기가 한재단 계좌로 일정 금액을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전 문제까지 얽히자 제임스 리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 세탁이 아닐 수 있어. 누군가를 빼내기 위한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죽음을 사망 처리하기 위한 돈일 수도 있어. 클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가 김단희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제임스 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클로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백준기는 죽기 전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백준기는 김단희를 숨기려 했을까요? 아니면 김단희가 알고 있던 것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태호는 무엇을 했을까요? 클로이는 복수의 대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태호는 분명 의심스럽습니다. 오정란도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희는 단순히 치워야 할 적인지 아니면 아델의 죄를 함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클로이는 대답 대신 기록을 더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흐릿한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단희를 살리면 모두가 죽는다. 클로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민준은 클로이에게 김단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클로이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윤정이 김명희를 단이라고 부른 사실과 김단희 사망일이 자신의 출생 이틀 뒤라는 사실은 전했습니다. 박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김단희일 수도 있다고요? 클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명애 사장님은 그 이름을 알고 있고 박태호 회장님도 막으려 하고 있어요. 박민준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박민준은 김명희에게 속았다는 원망이 있었지만 김명희가 김단희라는 이름으로 과거 사건의 피해자였을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명희가 정말 김단희라면 김명희는 왜 박태호 곁에 남아 박민준을 낳고 아델 안에서 살아왔을까요? 박민준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였다고 해도 제 기억을 덮은 건 사라지지 않아요.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피해자였다는 게 모든 선택을 정당화하진 않아요. 박민준은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확인해야겠죠. 클로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김단희라는 이름이 백준기 사고로 가는 문이라면요. 박민준은 다시 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가족이 그 안에 얽혀 있었습니다. 최윤아의 소문은 곧
역풍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이 확보한 자료와 박민준의 대응으로 최윤아의 자작극 정황이 일부 드러나자 회사 안에서는 최윤아를 동정하던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최윤아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려 했는데 오히려 조작한 사람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윤아는 최삼식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잖아. 병원 기록도 못 맞고 엄마도 감정만 앞세우고. 최삼식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자꾸 이러면 백준기 일까지 다 끌려 나온다고 했잖아. 최윤아는 또다시 굳었습니다. 아빠, 그 말하지 말랬지.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보낸 사람인지 강 실장의 사람인지 제임스3 정보팀인지 알 수 없지만 최삼식의 말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최삼식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고 홍영실은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윤아가 클로이를 무너뜨리려 할수록 최삼식의 입에서 백준기라는 이름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클로이가 김단희를 파고들고 박민준이 태미바이오를 파고들고 최윤아가 박민준을 흔들고 박태호가 모든 자료를 막으려 하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윤정은 김명희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김명희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정윤정은 걱정했습니다. 단희야, 아니 사장님 몸이 먼저야. 김명희는 그 이름이 다시 나온 것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 이제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정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준기 대표 일도 같이 나올까요? 김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김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백준기는 끝까지 멈추지 않으려 했어. 그래서 죽었고. 정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명희의 말은 백준기를 아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존경과 죄책감,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자신이 백준기를 죽인 쪽인지 지키지 못한 쪽인지 아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김명희가 백준기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클로이는 다시 김명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백준기 대표를 아셨죠? 김명희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완전히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로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김단이라는 이름도 아빠가 남긴 자료도 태미바이오도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적인지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주셔야 해요. 김명희는 클로이를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무 많은 걸 믿었어. 진실을 밝히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믿었고 증거만 있으면 권력이 무너질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아델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었어. 클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죽었나요? 김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질문에 내가 지금 대답하면 너는 나를 바로 적으로 볼 거야. 클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적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말하세요. 김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김단희를 찾고 싶으면 태미바이오에 숨겨진 명단부터 봐. 거기서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김명희가 되어야 했는지 반쯤은 알게 될 거야. 클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명희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문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문은 태미바이오에 숨겨진 명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이 흐름을 감지하고 더욱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숨겨진 명단이 공개되면 박태호만이 아니라 아델의 오래된 정치바이오 재단 라인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태호는 강 실장에게 명단을 먼저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미바이오 숨겨진 명단, 김명의 손에도 클로이 손에도 들어가면 안 돼. 박민준이 접근하기 전에 옮겨. 강 실장은 이미 일부는 외부에 복사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박태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백준기가 죽기 전에 뿌렸군. 그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태호는 백준기가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백준기가 죽기 전에 뿌렸다. 박태호는 백준기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또 하나의 문장을 파일에 남겼습니다. 박태호, 백준기 자료 유출 가능성 사전 인지. 이 기록은 언젠가 박태호를 겨눌 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결국 박태호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박민주는 이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미바이오 숨겨진 명단에 접근하겠습니다. 박태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박민주는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이 죽은 이유를 숨기는 법을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진주 때문에 이러는 거냐? 박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진주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잃어버린 시간 때문이고 백준기 대표 때문이고 아델이 묻은 이름들 때문입니다. 박태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진실을 좋아하면 진실이 내 어머니까지 찌를 때도 버틸 수 있겠냐? 박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태호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김명희가 내가 아는 엄마 그대로일 것 같아. 그 여자도 이름을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다. 김단이라는 이름이 왜 죽었는지 알고도 내가 버틸 수 있겠냐? 박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태호는 김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박민준을 흔들려 합니다. 박민준은 고통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확인하겠습니다. 박태호는 처음으로 박민준에게서 자신과 닮지 않은 단단함을 보았습니다. 박민준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는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들까지 흔들 수 있는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박민준이 자신을 완전히 끊고도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윤아는 더 위험한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박민준이 백진주에게 집착한다는 소문이 약해지면 이번에는 클로이가 백진주라는 사실 자체를 왜곡해 퍼뜨리려 했습니다. 클로이는 백진주가 아니에요. 백진주 흉내를 내서 박민준을 흔드는 여자예요. 이 프레임은 최윤아 자신이 과거에 했던 짓과 닮아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자신이 백진주 흉내를 내며 박민준을 속였기 때문에 클로이도 똑같이 그럴 거라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윤아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백진주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백진주 자신입니다. 최윤아가 이 프레임을 밀수록 결국 백진주의 진짜 정체가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진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최윤아가 훔친 디자인과 진주 흉내의 죄도 함께 터질 수 있습니다. 최윤아는 자기가 만든 불길이 자기 집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제임스 리와 함께 태미바이오 숨겨진 명단의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명단에는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지만 그중 몇몇은 아델 재단, 문화당, 바이오 연구자문, 그리고 오래전 병원 기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지워진 듯한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니셜은 K, D, H 였습니다. 김단희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클로이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김단희가 명단 안에 있었어요. 피해자 명단인지 보호 대상인지 아니면 입막음 대상인지 아직 모르겠지만요. 제임스 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준기 대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더 커져. 클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증거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복수는 상상 속에서는 분명했지만 현실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피 묻은 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박민준, 김명애, 박현중까지 모두 이 진실 안에서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이는 김명희에게 한 장의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김명희는 그것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K, D, H 라는 이니셜이 있는 테미바이오 숨겨진 명단 일부였습니다. 클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김단희가 이 명단에 있네요. 이제 말해주셔야 해요. 김단희는 박태호 회장님이 묻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버린 이름입니까? 김명희는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둘 다야. 클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명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단희는 박태호가 묻은 사람이자 김명희가 버린 이름입니다. 그 말은 김명희가 단순한 가해자도 단순한 피해자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민주는 박태호의 지시로 자신의 자료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했고 박현주는 송근태에게 자신의 출생 비밀과 오정란의 과거를 말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최윤아는 클로이를 백진주 사칭범으로 몰기 위한 마지막 소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갇힌 방 안에서 웃었습니다. 이제 김명희도 못 숨겨. 박태호도 못 숨겨. 강 실장은 자신이 가진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테미바이오, 백준기, 김단희, 박민준, 클로이. 모든 이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에는 박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김명희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단희라는 이름이 백준기 사고로 가는 문이라면 이제 그 문은 제가 열겠습니다. 아델이 가장 두려워하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문 너머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름들이 하나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